미래의 공립유치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동건 선생입니다. 자, OT 겸 그리고 하반기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스텝 1, 2까지 마친 상태예요. 그죠? 6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강론까지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고, 물론 더 다져야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과 2에서 했었던 것들을 마지막 스텝 4까지 끌고 가는 것들이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1, 2. 그러니까 스텝 1, 2를 여기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고 스텝 3과 스텝 4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텝 1, 2를 들고 계속 가는 와중에 이제는 선생님의 공부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늘어나야 되냐면 이때는 얘 둘만 하면 됐죠. 물론 여기에서도 제가 문제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 또 풀긴 하였지만 그 문제의 수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던 부분들보다 이제는 덤으로 이거와 이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만 공부한다?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 양이 엄청 적단 말이에요. 특히 이게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 시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를 모의고사만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보는데 하루면 땡이잖아요. 하루 보고 하루도 다 안 써. 그죠? 9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모의고사 보고 나서 반도 안 지나갔어, 하루가. 그런 다음에 1시 40분부터 점심 먹고 한 3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면 끝나요. 그죠? 그럼 나머지 6일은 뭐 해야 돼요? 예, 공부해야죠. 이게 딱 뭐 무슨 공부해야 돼요? 예,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끌고 오는 와중에 문제 풀고 전범위 풀고 이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하면서 좀 이 부분들에서 좀 하반기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면 되고, 그 하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선생님의 배가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고 그냥 막 뭐 자료 자료의 명칭들, 그래서 뭐 정의 완성, 뭐 빈칸 몇 개, 그리고 문제 몇 개를 풀면은 나는 합격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 같아. 이런 수동적인 공부를 하는 것들은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목표, 그러니까 가장 교육과정, 타일러의 교육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처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목표는 뭡니까? 진짜 되게 간결해요. 그래서 그 간결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한국사 시험 보셨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사 시험에 대해서 몇 점,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 그러면은 80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몇 문제를 틀리면 돼. 그래. 그럼 내가 어느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기 위해서 어떤 걸 공부하면 돼. 아, 여기 한국사의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기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올 거야. 이러면서 그게 기출 분석의 이유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한국사랑 똑같아. 근데 이게 약간 다단해진 그런 한국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어디 갔니 너? 열어놨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죠? 요거예요. 이게 그 청기누설인데 이게 2024학년도 시험지예요. 물론 여긴 몰라요.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간에 24년도, 그러니까 11월 11일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 뭐 이게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뭔진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5점짜리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올 거야. 뭐 교사의 뭐 대화이다, 뭐 교사의 뭐뭐이다라고 하면서 뭔가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딱 16문제, 그리고 논술 딱 한 문제, 그렇게 해서 그 약간 반나절 그 앞부분에서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나오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이제 더 이상 이 공부를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제 얼굴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저도 빠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 어떤 단답형 문제가 나올 것이고, 어떤 서술형 답안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올해 11월 11일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11월 11일 토요일 날,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요 문제를 풀어 나오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신체에서는 뭐 나올 거예요? 이 움직임의 요소 나올 것이고 동작의 명칭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체력의 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수 방법론이 나오고 그래서 뭐 탐색적 방법이나 안내 발견적 방법이 나올 거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음악의 요소 나올 거고 미술도 미술의 요소 원리 그 다음에 감상법 나올 거라는 어떤 그 범주들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나올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부터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는 거지 우리가 재미로 아니면 남들 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그 목표 설정이 좀 더 명확하게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특정 방법론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난 총복습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리고 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뭐 PT를 받거나 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스포츠를 배우거나 그리고 요가를 배우거나 필라테스를 배우거나 뭐 테니스를 배우거나 뭐 각종 모든 것들에 대한 배움, 학습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대략 정설인 방법론이 존재를 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법론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방법들은 이미 우리가 능히 알고 있는 그런 공부 방법론이 존재하고 운동 방법론이 존재하고 우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너무나 빠삭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이 지금 하반기 설명회지만 상반기 연간 설명회 때 모든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다 털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 방법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벗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건 뭐냐면 공부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방법만을 연구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잖아요.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알아, 답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돼요. 그걸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내가 나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나의 관리,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에서 얘기했었던 개인 내지능이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그 지능. 그래서 누군가는 관리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관리를 못할 수, 이게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모두 다 관리해버리면 모두 다 시간 관리를 다 해버리면 너무 시험이 빡세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한 시험 응시자의 70%에서 80% 정도는 자기 시간 관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내 경쟁자가 실제 응시자에서 한 10% 20% 정도만 내 경쟁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70% 80%는 시험에 가기 전에 낙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이제 하는 것처럼만 해요. 무늬만 고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럼 나는 무늬만,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더 이상 무늬만 고시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고시생이 돼서 좀 짧게 끝내자. 내년에 나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법론에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들어요. 근데 각자가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마다 사실은 어떤 뭐 머리의 정도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암기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육아도 있을 것이고 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각종 뭐 선생님을 둘러싼 모든 예를 들어서 잠이 너무 많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뭐 재수 이상도 있을 거고 이제까지 공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 각자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이 방법론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행위해야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라라고 말을 한 게 이게 듀이라는 학자가 물론 우리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하고 한국을 동급의 나라로
동급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막 뭐 미국을 뭐 찬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땅덩어리 그 땅덩어리랑 이 미국 전체를 움직인 학자 아닙니까? 이 뒤에 의해서 미국이 흔들렸는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 학자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나? 이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 과정. 근데 우리는 막 이론으로는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죠? 실제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항상 여기에서 끝나.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왜 안 풀리지? 왜 암기가 안 되지? 여기서 끝나. 그러지 말고 문제 규정을 가서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암기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각자가 다 디테일하게 다르거든요. 1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2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풉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가설 설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흥미 중심, 경험 중심, 생활 중심, 맨 마지막 활동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행위해야 돼요. 선생님이 실제로 행해봐야 돼. 실제로 행해봐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이 이 아이디어가 진짜 이게 내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검증을 해보고 그 검증을 하는 와중에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고 반성적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공부 능력은 오늘보다 내일 더 뛰어나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 더 뛰어나야 되고 모레보다 그 다음에 암기력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공부 방법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효율적인 공부 스타일도 계속 올라가야 돼. 물론 중간에 퇴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그 그래프 상에서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를 봤을 때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과정들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정의 완성 암기하면 뭐 합격하겠지. 빈칸 쓰면 합격하겠지. 빈칸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도 막 예를 들어 아령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되게 뭐라 그랬지? 어렵거든요. 하나를 고립해서 운동을 하면. 근데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뭐 전체 몸을 움직이면서. 왜?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죠. 뭐 유연성 운동을 할 때도 뭐 이게 구부리면은 안 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계속 몸을 구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쉬운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사실 진짜 공부를 하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맛보기 싫으니까 계속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행위하는 것들 자체가 어느 정도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이기고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모와 이론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이거를 진모 시간에 와 진모 시간이다 와 일주일 내내 사상만 풀어야지 망합니다. 어.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원래 없어요. 시간은 10년 공부한 사람, 20년 공부한 사람, 7년, 5년, 3년, 2년 공부한 다 없어요. 다 똑같아요. 초수 선생님이나 지금 재수 선생님이나 이제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시간은 없어요. 왜 없는지 그냥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든 과목을 충분하게 공부는 저도 못해요. 어. 이 세상 그 누구도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완벽하고 충분히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식으로 만들어 드리면 11월 11일 날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오늘 목요일, 금요일 시점에서 148일 남았습니다. 148일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148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디테일하게 가자고요. 문제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일주일에 하루를 오프한다라고 오프 안 하는 선생님은 148일 다 가져갈 거고 보통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루를 오프한다라고 쳤을 때 21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제 선생님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127일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27일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루 공부량 되게 높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 8시간인 거예요, 이거는. 평균 8시간이니까 하루 10시간 했다고 해서 선생님의 평균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10시간 공부하고 6시간 공부하면 평균이 8시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8시간이라고 했을 때 총 시간이 1000시간이 남았어요. 1000시간. 1015시간인데 솔직히 이게 안 지켜지는 날도 있잖아요. 물론 뭐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베스트죠, 당연히. 12시간, 13시간, 14시간 공부하면 더 베스트긴 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값을 잡았을 때 한 1000시간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목은 10과목이 넘어요. 그죠? 왜 20과목입니까? 야, 의사는 3과목 처리를 해줘야 되고, 물론 딱 3과목은 아니죠. 사회도 딱 2과목은 아니죠. 뭐 1.5과목 정도 될 수도 있고, 1.7과목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걸 또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굉장히 그 무지개 색깔도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100가지, 1000가지 색깔이 있듯이 그 미세한 그 그라데이션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발달도 솔직히 한 과목으로 치긴 좀 그래, 그죠? 발달 요새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과목당 쏟을 수 있는 시간은 50시간이에요. 50시간이면 8시간 공부한다고 쳤을 때 한 과목당 사상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쓸 시간은 지금 며칠밖에 안 남았다? 6일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건 언제까지냐면 진도별 모의고사 때 6일 남았다는 게 아니라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6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진도별 모의고사 일주일이잖아요. 그래갖고 6일을 다 진도별 모의고사 하는데 썼어. 그럼 선생님은 더 이상 이제는 사상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11월 11일까지. 왜? 선생님이 이제부터 사상을 만약에 6일을 이번 내내 진도별 모의고사 사상 때 썼는데 또 만약에 사상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구가 망해야 돼요? 그치. 어딘가에서 빼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어딘가에서 빼와야 돼. 누구 거 빼올 거예요? 여기서 안 중요한 애가 어디 있어요? 누구 거 빼올 거예요? 논술 빼올 거예요? 아니면 뭐 의사소통 빼 15점짜리인데? 신체 이거 5점 5점짜리인데? 뭐에서 뺄 거예요, 지금? 신체 뺄 게 없잖아요. 음악 미술 빼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게 다 똑같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음악이나 미술, 음악은 좀 이러면 한 미술은 한 요만하고 약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틈 같은 경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측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여하튼 간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들은 한 사상 문제 푸는 거 보통 하루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 배정 다 해드린 거고 하루 풀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그냥 쓱 보면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막 오답 노트도 만들고 싶고 거기 막 적어보고도 싶고 풀도 붙이고 싶고 과외도 들고 싶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쉽거든. 이게 가위로 오리는 순간 뇌가 되게 편안하거든. 풀로 붙이는 순간 뇌가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시간까지도 나는 공부 시간으로 삼는 거지. 그런 건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과외로 자르는 게 무슨 공부 시간이야.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시간이 그게 공부 시간이지. 어, 풀로 붙이고 막 예쁘게 이게요. 이거는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걸 암기하기 위해서 내가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었을 때 그게 공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진짜 많이 써도 3일.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3일은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해야죠. 얘네 해야지 얘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요령을 부려야 되는 거. 우리의 뇌를 아니까 요령을 부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지금 6일 동안 쭉 공부하고 그다음 발달 6일 동안 쭉 공부하고 놀이 6일 동안 딱 공부했어요. 그럼 쭉 가서 여기가 11월이야. 11월 11일이야. 그럼 이때 이거 기억나겠어요? 안 기억나겠어요? 안 기억나지, 당연히. 안 기억나니까 색깔을 칠할 때 사상 공부 조금 하겠다가 조금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렴되겠지. 이렇게 수렴이 돼서 맨 마지막 날은 하루에 이 전범위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요런 과정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요렇게 들어와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망각하게 만들면서 쭉 줄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전범위를 보는데 요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선생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이게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하루 전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 봐. 근데 너희들에게 지금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10시간밖에 없어. 근데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저는 15시간 공부하고 안 돼 그거는. 근데 저 10시간 하고는 공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그러니까 시간 야 게임인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라 가지고 내가 공부를 만약에 이거를 딱 사상은 딱 6일 만에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6일 하루라도 멀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깎일 것이고 어떤 효율적인 공부가 안 일어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 제한이 있는 게임이에요. 너는 7시간 동안 이걸 암기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럼 난 그 7시간 동안 처절한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암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싸움. 그래서 이제 어떠죠?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완벽하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안 돼요.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본 적도 없고 어쨌든 망각되고 어쨌든 까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못 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최대한 근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일부러 허술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최대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게임인데 제한 시간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거 시간 지나면 죽잖아요. 마찬가지고 죽어요.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제한 시간이 매 과목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경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땠을 때 가장 암기가 있는지 그래서 암기의 정도는 매번 다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중간고사 전날 암기하는 정도와 중간고사 2달 전에 암기하는 정도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데드라인을 걸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이 시간 동안에 암기 못하면 난 죽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있어야 뇌가 돌아가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너무 편안해. 와, 140일이나 남았어. 어머나 나는 편안해라고 하다가 뇌가 안 돌아가거든. 왜냐면 뭐 어차피 뭐 조금 덜 암기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우 더 좋은 방법 없나 이거 좀 빨리 암기하는 방법 뭐 공부는 안 하는데 뭐 이런 것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처절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이 반복 주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셔야 돼요. 어떤 망각 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연했다가 칠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계속 관련성을 맺으면서 반성하면서 꼭 성장하고 그렇게 진보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갖고 왔고요. 뭐 이거 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목표를 삼을 때 딱 그 목표 하나를 딱 갖고 계속 기억을 해야 돼요. 11월 날 이걸 가야 되는 걸 계속 리마인딩을 해야 돼요. 마치 관찰학습 그 반두라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지적인 시연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 시험장에서 뭐가 나올 거지? 그럼 뭐가 나올 거면 나는 지금 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선생님들 질문하는 거 보면은 와 시간 진짜 많으신가 보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땅을 파고 있다니 시간이 많으시구나. 근데 지금의 1분 1초가 오늘 하루하루에도 선생님의 인생은 지금 ing로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 그 빈칸 몇 개 정의 완성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 한 문제가 내 미래 나의 꿈을 지켜주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오늘 암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떤 이게 뭔가 애정하고 사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그 고시 공부하는 과목명에다가 막 저는 남자니까 그 여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법 형법이다 이러면은 민영아 사랑한다 민영아 오늘도 나는 너를 만나서 이게 되게 애정하고 사랑 되게 변태 같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과목을 되게 사랑하면서 진짜 이것들에 좀 애정을 가지면서
관심과 흥미가 있을 때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선생님일수록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 그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다 파악할 수 있듯이 공부 또한 되게 관심과 흥미를 맺었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은 되게 많아요. 다들 그런데 많은데 되게 진심을 다해서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틀에서 좀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다시 오셔서 시간이 원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게 게임 전략 게임이에요. 전략 게임. 시간이 내가 딱 1000시간이 있는데 이 1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요렇게 배정하고 요렇게 배정하고 요렇게 배정하고 포기할 땐 딱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고 전진 앞으로 뭐 이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간 자원을 갖고 있으면 이때는 이만큼 갔다가 이때는 이만큼 갔다가 나는 지금 사상만 되게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건 알아요. 저라도 사상 6일 내내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편안하지. 왜냐면 사상 6일 동안 아이고 문제도 뭐 그냥 이틀 동안 풀고 해설도 한 3일 동안 풀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 행복합니다. 막 이러면은 마음은 편안하지. 근데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선생님은 사상을 공부할 시간이 없고 만약에 사상을 공부한다면 다른 과목들이 다 날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는 좀 시간적 제한을 가지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완벽하게 암기한다. 그리고 문제 푸는데 처음부터 다 맞아버리겠다. 이런 생각 다 틀리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 거예요. 틀려야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다, 진심을 다한다라는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좀 들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피만 날 정도로 뛰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너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정도로 뛰어본 적이 있나요? 그 제가 한번 마라톤까지는 아니지만 하프 마라톤 이런 것들 뛰었었는데 그런 것들 말고 그냥 되게 전력 질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km를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본다. 아니면 어떤 운동을 되게 그렇게 해본다. 사실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뭐 과거에 좀 잘못 생각을 해서 저도 선생님들께 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최고인 거잖아요. 더 베스트인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게 진짜 최선이었는가를 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저께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공부를 좀 게을리하게 되면 난 최선을 다했어. 이게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만약에 15시간을 공부한 사람도 어떻게든 빼보면 분명히 빵꾸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메꾸고 그 다음에 성장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물론 도닥여주는 건 맞습니다. 도닥여주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나를 혐오하거나 나를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를 최선을 다한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성장이 없다. 왜냐면 최선을 다했다는 건 뭐예요? 난 내일도 뭐 이렇게잖아요. 그게 아니라 난 오늘 이런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나는 내일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진심을 다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정말 엄청나게 뛰어서 막 데드라인 올라오고 데드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사점이라는 게 뭐예요? 마치 죽음이잖아요. 마치 죽음이 찾아올 것 같은 고통이 느낄 정도로 뛰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한번 뛰어보았는가? 내 안에서 피맛이 나 보았는가? 내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지금 막 심장이 멎어버려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봤는가?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공부로 넘어왔을 때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 안에서 피맛이 올라올 정도로 공부를 해봤는가? 나는 진짜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런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얼마 안 남았죠. 해봐야 148일, 150일, 5개월. 5개월로 선생님의 50년이 달라집니다. 5개월. 그러면 그 5개월 또 빡시게 해서 그냥 50년을 편하게 살면 되지. 굳이 여기에서 뭐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나는 이런 휴식이 없으면 뭐 공부를 다 뻥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어, 5개월 안 봤다고 해서 선생님은 뭐가 달라져요? 5개월 내가 조금 뭐 안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 5개월 스마트폰 좀 안 만졌다고 해서 선생님은 뭐가 달라져요? 좀 안 보고 나머지 50년을 키우라면 이게 뭐예요? 만족지연 능력이잖아요. 지금 5개월을 땡기세요. 나 이제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5개월 지금부터가 게임입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었다면 준비 운동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5개월 진짜 열심히 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항상 그런 정도의 비중과 배율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8문제씩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항이 되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사상이 좀 많아요. 사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살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러운 문제들을 제가 다 삭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문제까지 풀어 막 이러면서 선생님들의 시간 낭비 안 하려고 더러운 문제 다 버리고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살릴 만한 것들은 다 연습 문제에 껴놓고 있는데 또 발달 가니까 다 버릴 문제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많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또 의사소통감 또 엄청 많아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제가 8문제씩 묶어놨으니까 50분 많이 드린 거예요, 솔직히. 50분 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랑빨랑 해야 돼요. 약간, 그리고 공부할 때 약간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간 뭔가 이게 있어야 돼. 막 뭔가 그 달려감이 있어야 돼. 막 편안해. 그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예. 그래서 5점으로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다 못 풀어. 이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면 포기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부분은 포기하고 어떤 부분은 취하고 이거를 다다다다 해야 되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더 빨리 푸세요. 그죠? 근데 시간 못 지킬 거면 포기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시간 정해놓고 못 푸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아깝죠? 그러니까 빨리 푸시라고요. 빨리 푸시라고요. 빨리 풀고 아니면 나중에 몇 개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요 주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지. 사상발달 놀이기계 이렇게 내려왔다가 전범위 때 다시 전범위 때는 문제 풀 게 16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위 때 조금 아껴놨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2022년형 문제인데 이거 좀 너무 조잡해. 이런 문제가 나올까?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사실상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막 엄청 좀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막 다람쥐가 막 머리를 만진다 뭐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강사도 맞출 수가 없고 선생님도 못 맞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 좀 지엽적이다 싶은 것들은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에 따라 버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렇다고 안 나오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올 만하니까 냈죠. 나올 만하니까 내긴 했는데,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긴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거에 보다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선생님이 치고받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답만 확인하고 답을 암기해 버리거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내가 A형의 3번에 2번을 딱 클릭하면 딱 그 부분만 해설을 해줘. 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구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그와 유사한, 그래서 아니 내가 문제를 다 혼자 풀 수 있는데 굳이 너의 강의를 왜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8문화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으니까, 대충 이게 처음 시작하면 1번일 거고 대충 이렇게 끌면 한 3, 4번일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설을 좀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계속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리 예측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물론 작년 문제 그냥 그대로 다 드리면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죠. 제가 이제 무슨 몇 문제인지 아니까.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버려버리고 어떤 문제를 살리고 어떤 문제를 막 수정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나름대로는 최선까지는 아니지만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1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의고사 1회가 22년, 그러니까 작년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 모의고사. 근데 작년이 22년형 문제를 준비하는 문제여서 가지고 이거를 좀 배치를 좀 잘못했어. 이거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모의고사 1이 좀 어려우니까 2, 3, 4, 5 그다음에 1번을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연습 문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거 다 말씀을 드렸나 싶어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또 소통의 날을 이게 지금 소통의 날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지난달에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좀 빨리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막 문제 만드는데 더 급해가지고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 문제라도 더 내드려야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빨리 스피디하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 해설, 그리고 갖고 올 수 있을 만한 것도 어떻게 가져올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형광펜 이렇게 칠해놨는데 그 형광펜을 다 따라 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사실 저는 강의를 위해서 요렇게 형광펜 친 부분들을 강의를 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거지, 선생님이 그거를 형광펜 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형광펜을 치지 따라서 다 형광펜을 긋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앞에 있는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따라 그어도 오케이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소스만 빼어 놓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진도벨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까지도 제가 시간을 빼서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압축적으로 하려고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